세상을 바꾼 씨앗. 글쓴이 젠 클라튼 존슨. 출판사 도토리숲.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와봐. 엄마는 커다란 나무 저편에서 손짓으로 왕가리를 불렀어요. 나무는 굵은 몸통이 반들반들하고 왕관 모양의 둥근 초록잎이 무성했어요. 한번 만져볼래? 엄마가 나지막히 속삭였어요. 왕가리는 고사리 같은 검은 손을 나무로 쭉 뻗었어요. 그러고는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어요. 무구모 나무야. 수많은 생명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주는 나무란다. 엄마는 가지에 달린 무화과 하나를 뚝 따서 왕가리에게 건네주었어요. 왕가리는 달콤한 무화과를 한 입 베어 물었지요. 우리 키우쿠족은 아프리카 케냐에 가장 많이 사는 부족 이름입니다. 우리 키우쿠족 사람들은 조용히 조상의 영혼이 나무에 머물고 있다고 믿는단다. 엄마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왕가리는 나무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정조 할머니의 영혼을 꼭 껴안는 것처럼요. 무구모 나무는 해마다 쑥쑥 자랐어요. 왕가리도 무럭무럭 자랐지요. 왕가리는 맏딸로 챙겨야 할 일이 무척 많았어요. 날마다 강에 나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고구마와 수수와 콩을 심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에는 휘휘하며 닭들을 그늘로 몰았어요. 왕가리는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강가 풀밭에서 놀았어요. 오빠는 학교에서 배워온 것을 왕가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식물들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줘. 20 나누기 2는 10이야. 이 세상에는 큰 바다가 7개나 있어. 이렇게 오빠는 학교에 갔다 와서 왕가리에게 배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오빠가 당연히 가야지. 오빠가 약속했어요. 오빠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왕가리는 학교에 왜 안 가요? 엄마와 아빠는 왕가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뭐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케냐에서는 여자아이는 공부를 시키지 않고 아들에게만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왕가리가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렵게 돈과 학용품을 마련한 다음 너도 이제 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왕가리는 활짝 웃으며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왕가리는 먼 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어요. 다른 딸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왕가리만 부모님이 특별히 학교에 보내주었어요. 학교에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교실도 진흙벽과 흙바닥 그리고 양철 지붕이 전부였어요. 왕가리는 금세 글도 쓰고 숫자도 셀 수 있었어요. 왕가리 글쓰기 실력은 쑥쑥 늘었어요. 더하기와 빼기, 나누기와 곱하기도 배웠어요. 왕가리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왕가리는 비옥한 땅에 뿌린 씨앗처럼 무럭무럭 자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왕가리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마을을 떠나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 가야 했어요. 지금껏 왕가리는 마을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가거라, 어디든 가서 공부를 해. 어디 가 있든지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흙 한 줌을 왕가리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왕가리는 집을 떠나는 게 슬펐지만 엄마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를 가든 가족과 고향 마을 사람들과 키우쿠족과 함께 생활하는 거니까요. 왕가리는 처음 보는 도시 모습과 사람들 생활에 깜짝 놀랐어요. 머리 위에는 나무 대신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리를 바삐 걸어 다녔어요. 마치 돌 위를 흘러가는 강물처럼요. 왕가리는 학교에서 또래 여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왕가리는 고향집과 무구모 나무에 열린 달콤한 무화과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모두 존중하는 키우쿠 전통도요. 왕가리는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과학을 가장 좋아했어요. 살아있는 생물 공부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 분자 2개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엽록소가 줄어들면서 나뭇잎 색이 변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왕가리는 친구들에게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여자는 과학자가 될 수 없어. 그랬더니 왕가리가 꼭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왕가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집에서 온 편지를 보고 케냐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케냐 사람들은 키우쿠족인 조모 케타냐시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왕가리는 자신이 케냐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키우쿠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케냐로 돌아가서 케냐 사람들을 돕기로 했어요. 왕가리는 미국 생활을 통해 달라졌어요. 가능성과 자유의 정신을 발견했어요. 왕가리는 케냐로 돌아갔어요. 왕가리는 케냐 정부가 수많은 땅을 커다란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고 나무를 얻기 위해 숲을 벌목하고 커피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케냐에 자라는 삼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나무가 없으면 새들이 둥지를 털 수 없고 개코 원숭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엄마들은 힘들게 멀리 걸어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어요. 왕가리 고향에 가니 무구모 나무를 아끼던 키우쿠족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비가 많이 오면 흙이 강으로 휩쓸려 갔어요. 그래서 왕가리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고. 왕가리는 좋은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 계획은 씨앗처럼 자그마했지만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나무처럼 컸어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땅을 살립시다. 왕가리는 여성들, 자기와 같은 엄마들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왕가리는 땅을 깊이 파고는 손에 어린 나무를 들고 말했어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자고 말했어요. 왕가리는 씨앗과 어린 나무와 삽과 괭이를 들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쉼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줄 맞추어서 어린 나무를 이렇게 쭉 심은 걸 멀리서 보면 마치 초록색 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무 한 그루가 10그루가 되고 10그루가 100그루가 되고 100그루가 100만 그루가 되었어요. 이렇게 3천만 그루를 심었어요. 케냐는 다시 푸른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다시 옥수수와 바나나와 고구마를 실컷 먹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린벨트 운동이 케냐 전 지역으로 퍼지자 왕가리가 하는 운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커피 나무를 심으려
더 많은 땅과 목재를 욕심내는 외국 사업가들이었지요. 어린 나무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왜 우리가 돈벌이가 되는 땅하고 나무들을 포기해야 하지? 외국 사람들은 그린벨트 운동을 중단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왕가리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왕가리는 매서운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나무처럼 자신의 굳은 신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케냐 정부는 여성들이 이루어낸 많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왕가리가 케냐와 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려야 했어요. 왕가리는 다시 한번 케냐를 떠나야 했어요. 왕가리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선생님과 대통령과 농부와 외교관과 아이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왕가리는 여전히 나무를 심었지요. 왕가리는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은 평화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상이지요. 아프리카 여성이 그것도 환경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심자고 그렇게 왕가리는 힘주어 말했어요. 이상입니다.